안녕하십니까, 공돌이들의 펭귄입니다. 데이터를 다룰 때 있어서 연산만큼, 어떻게 보면 연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을 기억하는 장치입니다. 컴퓨터는 데이터를 받아서 바로 사용한다는 개념이 없는데요, 모두 어딘가에 임시로 저장한 후 불러와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유튜브 동영상 같은 스트리밍 개념도 버퍼라는 임시 저장소에 저장을 한 후에 재생시키는 개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데이터의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기억장치들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저장장치는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레지스터, 캐시,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이렇게입니다. 연산장치인 CPU 안에 들어있어서 가장 빠른, 하지만 용량이 작은 레지스터와 캐시, CPU 밖에 존재하면서 CPU가 대부분의 데이터를 보내주는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레지스터는 CPU 안에 프로세서에 바로 박혀있는 장치입니다. 프로세서가 작업을 할 때 있어서 정보를 바로바로 꺼내 쓸 수 있는 가장 빠른 장치입니다. 캐시는 프로세서 밖에 있지만 CPU 안에 있는 장치로 프로세서가 작업 시 자주 쓰는 항목들을 모아둔 후 바로바로 끌어다 쓸 수 있게 저장해 놓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에서 프로필 사진 같은 경우는 계속 자주 보는 항목이기 때문에 웹이나 하드에서 계속 로드하는 게 아닌 캐시에 저장 후 계속 고속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주 저장장치 중 대표적인 것은 램입니다. 같은 주 저장장치인 롬과는 다르게 데이터를 썼다 지웠다가 가능한데요, 가장 큰 특징으로는 휘발성이라는 점입니다. 데이터가 휘발성이기 때문에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 데이터가 사라지게 됩니다.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레지스터나 캐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외에는 모두 램을 통해서 작업을 합니다. 뒤에서 다룰 하드디스크나 SSD조차 램을 거치지 않으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흔히 램을 작업대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램이 작업대, 프로세스가 그 위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말은 즉, 램이 작으시 유저는 작업대가 작은 곳에서 작업을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작업대가 작으시 한 번에 여러가지 일을 하기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는 것처럼, 램이 작으시 컴퓨터가 여러가지 프로세스를 돌릴 수 없습니다. 보조 저장장치는 하드랑 SSD를 들 수 있습니다. 주 저장장치와는 다르게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주 저장장치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CPU 같은 연산장치는 기본적으로 보조 저장장치에서 데이터를 바로 받아 쓸 수 없습니다. 하드디스크와 SSD 같은 보조 저장장치는 데이터를 램으로 한번 로드를 한 다음에 CPU로 넘겨주는 형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장장치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펭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